안녕하세요. 1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에서 폴링스타 게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동적 구현을 주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오브젝트의 이동이나 생성 주기 조건에 대한 조정 등 동작을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게임의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12차 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유니티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떨어지는 별의 이동 로직을 구현해 보고요.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별을 생성하고 프리팹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무한히 생성되는 별을 구현할 예정이고요. 플레이어와 별의 충돌 로직을 추가해서 게임 메커니즘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중력 및 이동 동작을 구현하고 별이 무한히 생성되는 과정을 실습함에 따라서 충돌 처리나 태그를 활용하는 특정 오브젝트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강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이 떨어지는 구현에 대해서 이번 차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좌우로 움직이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플레이어에서 속도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플레이, 그리고 플레이어스의 속성 창에 원래 속도인 5 정도로 변경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의 별의 캐릭터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픽셀 어드벤처 1의 에셋 안에 있는 많은 캐릭터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저희가 메인 캐릭터에서 버추얼 가이를 사용을 했었고요. 핑크맨이나 닌자 프로그 같이 다른 애니메이션을 여러분께서 추가하여 다채로운 게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드벤처 1에서 저희가 스타, 별로 사용할 캐릭터는 일단 트랩스에 가봐서 트랩스에 파이어로 가볼까요? 여기에 불꽃이지만 저희는 스타 캐릭터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불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의 온 부분을 하이어라키 창 오브젝트로 끌어오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네임 스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 스타의 캐릭터는 오른쪽 속성 창에 보시면 위치를 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위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Y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4나 5 정도로 변경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위쪽 Y축으로 스타별이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 저희가 많이 쓰는 리지드바드, 리지드바디의 중력값, 그리고 박스 컬리더, 이런 것들을 물리 충돌에 의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컴포넌트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컬리더를 좀 확인을 해 볼 건데요. 리지드 바디 먼저 설치할까요? 컴포넌트 추가, 피직스 조금 내려와서 리지드 바디, 속성창 보고요. 저희는 이 캐릭터가 위에서 아래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프리즘 포지션 같은 경우는 YZ를 모두 락 시켜 놓고요. 로테이션도 체크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축 같은 경우를 제한한다, 이런 설정 드린 거죠. 그 다음 다시 애드 컴포넌트 눌러 주시고요. 다시 피직스에 플레이어의 콜리더. 자,
물리법칙은 캐릭터와 스타가 만났을 때 이동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박스 컬리더를 하나 추가를 일단 해 놓고요. 플레이어에서 박스 컬리더의 설정을 조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박스 컬리더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주변으로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녹색 영역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에디터 컬리더를 클릭을 하셔서 위쪽에 머리 쪽으로 스타가 떨어졌을 때 게임 오버를 시킨다던가 점수의 값을 올리는 이런 영역 부분을 조금 붙어야겠죠. 이 별이 너무 멀리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점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린 좌우측에서 오는 건 없지만 일단 캐릭터의 큰 박스 컬리더 부분을 수정을 해 놓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의 모양에 맞게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충돌 감지가 플레이어와 스타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지금 잠깐 살펴보시면 저희는 박스 컬리더를 추가하는 이유는 충돌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각형의 영역을 생성을 하고 충돌 여부를 감지해서 캐릭터가 벽에 부딪히거나 또는 아이템과의 상호작용을 감지하는 것이죠. 또한 리지드 바디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유니티의 물리 엔진, 즉 중력이나 충격 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역할에서 보면은 플레이어와 적 또는 아이템 관리의 상호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 컬리더를 했을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크기의 충돌 영역을 잘 맞추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게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타 무브먼트, 스타 여기 위에서 떨어지는 영역의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셋에 스크립트라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에셋에 폴더 스크립트라는 부분의 폴더에 들어가서 스타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C# 눌러 주시고요. 제목은 스타 무브먼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 무브먼트 이름 바꿔 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바로 뜨고요. 창이. 자, 소스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무브먼트는 스타 오브젝트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화면 밖에 나가면 삭제되도록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별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정하는 값이고요. 유니티 인스펙터에서 값도 변경하고 기본적으로는 2의 속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메소드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이 되어서 유니티의 모노비에이버 기본의 메소드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함수라는 뜻인 거죠. 자, 별을 아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저희는 벡터 3 다운 그리고 0, 마이너스 1, 0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타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 간의 시간으로 이동이 프레임 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합니다. 별이 화면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6의 값보다 작아졌다면 밖으로 오브젝트가 나간 것으로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 나간 별은 오브젝트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하자 이런 간단한 코딩으로 별의 스크립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동이 되는 변수와 업데이트 함수를 작성을 했으면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끄거나 또는 지금 현재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창은 아래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작성된 스타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적용을 시켜주는 거냐면 스타한테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작성된 스타 무브먼트를 위쪽에 스타에게 주거나 또는 스타 오브젝트를 누른 후에 오른쪽의 컴포넌트 쪽으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타 오브젝트의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스타 무브먼트 스크립트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fall speed, 그쵸? 떨어지는 속도는 기본 2 값으로 아까 저희가 코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변경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플레이 누르면 자, 스타가 떨어지게 되고요. 캐릭터와 만났지만 아래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별을 피해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별이 하나만 떨어지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개의 별을 복제해서 생성해야 하고요. 그 여러 개의 별을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좌우 화살표와 스타의 떨어짐을 움직임을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도 않고 그쵸? 네, 약간 밀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네요. 그리고 별이 더 이상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러 개의 별을 생성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스타를 작성하기 위해서 역시 create C#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제목은 스타 스패너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여러분께서 편리한 대로 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오브젝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생성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스타 프리팹 변수는 생성할 별의 프리팹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유니티 인스펙터에서 연결을 해 주어야 하고요. 인터벌 같은 경우는 지금 1초 간격으로 설정을 해서 1초 간격으로 생성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스타트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정된 메소드에서 일정 간격으로 반복 실행을 하게 할 거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호출할 메소드의 이름이다. 네, 스펜 스타. 그 다음 호출되기까지의 1초 시간, 그리고 호출 간격, 네, 인터벌은 1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호출할 메서드가 아래쪽에 별을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랜덤 레이지는 기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는 무작위의 숫자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가로 X축 마이너스 7.5에서 7.5 사이에서 랜덤으로 생성이 됩니다. 저희는 나중에 기기의 크기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웹GL 페이지에서 사용할 사이즈로 이 부분은 영역 부분은 마지막에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6% 고정되어 있고 Z축 값은 2D 게임이니까 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특정 위치나 회전 값으로 생성을 하는데요. 저희는 회전은 없는 기본 상태를 의미하는 코드까지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업에 의해서 컨트롤 누르고요. 컨트롤 S 이 코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스타를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오브젝트에 하나 넣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오브젝트에 넣을 것이냐 라는 건데, 지금 플레이어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create empty, 빈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해서 별을 무한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empty 눌러 주시고요. 자, 이름은 스타 스패너 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부분을 지금 조금 전에 생성한 스타 스패너의 C# 코드를 넣어 주시도록 하고요. 위쪽이나 오른쪽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는 스타 프리팹,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무한 생성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스타 프리팹 같은 경우는 여기 적용된 스타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스타는 첫 번째 생성한 요 기본 스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프리팹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저장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씬이 반복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를 프리팹으로 만드는, 여러 번 생성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에셋이라는 저희 관리 에셋 부분에 가시고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폴더의 이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터 폴더, 이름은 프리팹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리팹으로 들어가서, 네, 요거 살짝 지금 지울게요. 저희가 원래 없었는데 제가 먼저 테스트 해보느라고 있었습니다. 자, 에셋 밑에 프리팹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스타에는 리지드 바디와 박스 컬리더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 스타 무브먼트, 움직일 수 있는 코드까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를 프리팹 아래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이 스타와 계속 무한 생성해서 복사할 수 있는 스타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타를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스타의 원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저희는 스타 스패너의 부분에 스타 프리팹, 네, 이 부분의 오브젝트에 이 스타에 재사용할 것을 가져다 놓으면 스타 스패너에 의해서 이 스타가 무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네, 별 무한 생성하는 부분을 주었고요. 그러면 이 스타가 어떤 작용을 하고, 이 스타가 소스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태그라고 합니다. 자, 스타라는 인스펙터 속성에서요, 저희는 오른쪽에 태그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에 add 태그하고,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스타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태그 같은 거 많이 달아보셨을 거예요. 이 스타의 이름, 찾을 수 있는 이름을 태그라고 하고, 스타라고 하고, 예. 그리고 세이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스타를 눌러서 인스펙트 확인을 하시면 여기 태그에 스타라는 이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이 스타의 태그도 태그라고 만들어주고, 프리팹 안에 있는 스타 이름의 태그도 스타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태그나 무한생성 만드는 태그나 모두 스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오브젝트는 플레이어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아까와 다르게 스타가 많이 생성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네, 랜덤 위치에서 무한 생성하는
코드를 저희가 작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영역 부분은 마이너스 7.5에서 7.5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서 나중에 위치창 기계에 의해서 기기 종류에 의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스타라는 캐릭터가 오브젝트 플레이어를 만났을 때 충돌을 감지하고 게임을 오버시키거나 점수를 획득하거나 로스, 점수를 잃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가져야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충돌 로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자, 충돌 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로직은 저희가 조금 전에 프리팹에 태그를 다른 스타가 플레이어와 충돌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충돌된 오브젝트가 스타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으면 콘솔에 게임이 오버됐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할 겁니다. 물론 저희는 화면 구성을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충돌 로직만 추가해서 콘솔 부분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역시 저희는 저희의 에셋 폴더에 들어가고 그 다음 스크립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크리에이트 폴더 하시고요. 플레이어 콜리전이라고 파일명을 주시고요. 태그를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콜리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와 충돌했는지 동작을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에서는 on collision enter라는 매개 변수로 함수가 실행이 되면 충돌한 오브젝트가 스타 태그를 가지고 있느냐 보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스타 태그 다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스타 태그를 가지고 있으면 충돌이 발생을 하면 저희는 로그 파일에 게임 오버라는 것을 콘솔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타임 스케일은 0으로 설정해서 게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시간 흐름을 조정하면서 0은 정지시키고 1은 정상 속도를 나타내는데 충돌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0을 해서 게임 오버 멈추게 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 역시 컨트롤 S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플레이어의 컬리전, 충돌은 누가 감지를 해야 하냐면 플레이어가 감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옵션을 추가하고요. 플레이어의 인스펙터 창으로 플레이어 충돌 로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컬리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스크립트와 또 두 번째 스크립트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충돌되었을 때 멈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플레이 눌러주시고요. 네, 별이 생성이 되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네, 무한 생성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충돌을 한번 해볼까요? 위쪽에서 떨어지면 충돌 로직을 보겠습니다. 네. 땅 하고 멈추었죠. 0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게임 오버를 콘솔에 보여줍니다 라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화면 맨 아래쪽이나 혹시 탭으로 콘솔 창이 있는 분들은 여기 콘솔 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단 쪽에 콘솔 창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콘솔을 누르면 콘솔 창 보이면서 로그 파일, 그죠? 게임 오버 상태를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스타를 여러 개 생성하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과 플레이어 컬리전에서 충돌 로직까지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차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차 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자, 저희는 떨어지는 별의 이동 로직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스타 무브먼트라는 스크립트도 작성을 해보고 여러 개의 별이 동적으로 생성되는 작용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프리팹의 활용은 재사용이라는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 방법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별 오브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타 스패너를 통해서 무한 생성 기능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박스 컬리더를 설정해서 플레이어 간의 충돌 로직을 작성하고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 오버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게임 오버 상태를 구현하고 마지막에 플레이어 움직임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니티에서 동적 요소와 상호작용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